보증 끝난 16년식 중고 BMW 420D를 구매한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어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두 번째 엔진오일 교환이 다가왔다. 정비소 방문하는 김에 여러가지 정비를 같이 받기로 했다. 이건 락볼트를 대체할 1번 볼트다. 애프터마켓 제품을 구매하면 3,300원인데 좀 튼튼한 것을 쓰고 싶어서 5,900원짜리 제품을 구매했다. 한 개만 구매하면 차량 한 대분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딱 한 개만 오더라. 멍청했다. 결국 3,000원 배송비를 두 번이나 내버리는 짓을 하고 말았다. 다음은 서비스 잭포인트.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했으며 배송비까지 6,075원 들었다. 리프트에 차량을 올릴 때 차체에 기스가 나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저번에 정밀 점검 받으면서 정비사분께서 교체를 권장하셨던 부품이다. 이건 연료 필터, 만필터 제품이다. 디젤 엔진은 수분과 불순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한다고 한다.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데 가을마다 갈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4만 킬로에 한 번 갈아주라는 말도 있고 8만 킬로에 한 번 갈아주라는 말도 있다. 일단 난 새로 정비 주기를 잡을 겸 10만 킬로 넘긴 겸 가을인 겸 해서 바꿔주기로 했다. 가솔린 차량은 거의 교체할 일이 없다. 심지어 가솔린 차주 중에선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연료 필터의 주기적인 교환이 추가된다는 점이 디젤 차량 유지비 상승의 요소 중 하나다. 이건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46,800원이다. 신기하게 같은 브랜드라도 판매점마다 가격 편차가 상당히 심한 제품이다. 구매하실 분들은 꼭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잘 찾아보고 구매하길 바란다. 지금 찾아보니 45,000원짜리도 있다. 다음은 오일 필터다. 엔진 오일을 걸러주는 용도로 엔진 오일을 교환해줄 때마다 교체해주는 게 좋다. 오일만 갈아주고 필터를 안 갈아주면 오염된 필터로 깨끗한 오일이 통과하게 되니 오일의 오염이 빨라지게 된다. 다행히 오일 필터는 좀 저렴한 편이다. 만필터 제품이고 17,300원이 들었다. 굳이 만필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산 제품인 TTF사의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걸 사용하면 9,900원밖에 하지 않는다. 국산차 부품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수입차도 얼마든지 정비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번엔 에어필터는 구매하지 않았다. 에어필터는 굳이 엔진오일 교환할 때마다 교환할 필요는 없다. 엔진오일 두 번에 한 번 정도 교환하는 게 국룰이다. 사실 두 번에 한 번씩만 교환하더라도 깨끗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마지막으로 엔진오일이다. S-오일 7 골드 9 C2 C3 5W30 6리터 제품이다. 이거 한 통이면 내 420D 엔진오일 교환하고도 남는데 가격은 24,900원밖에 하지 않는다. 리터당 4,000원 꼴이다. 누구는 순정오일이 아닌 이런 싸구려 오일을 넣어도 되냐고 하겠지만 이 제품은 엄연히 SN 등급의 BMW LL04 인증을 받았다. BMW에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제품보다 더 저렴한 제품은 2만원 이하에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제품들은 BMW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 그 제품들을 넣어도 차에 별다른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큰 차이 나지 않으니 인증받은 제품을 넣어줬다. 사실 가격 차이의 대부분은 인증료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부품들로 진행할 수 있는 정비는 6가지다. 너무 많아서 정비사님이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어 포스트잇에 적어두었다. 첫 번째, 엔진오일 교환. 두 번째, 연료 필터 교환. 세 번째, 타이어 위치 교환. 네 번째, 락볼트 일반 볼트로 교환. 다섯 번째, 서비스 잭포인트 교환. 여섯 번째, ECU 커넥터 경유 유입 체크. 이 중 6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데 수입차 정비소에서 운영하는 제이특공대 유튜브에서 공론화시킨 BMW 결함으로 전선을 통해 ECU로 경유가 유입되어 고장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이다. B47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문제로 ECU 죽어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봐야 한다. BMW 카페를 봐도 이 결함에 당첨된 사람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을 보면 무시할 수 없는 문제 같다. 항목이 6개나 되기에 과연 공인비가 얼마나 될지 기대가 된다. 정비소에 가기 전 약국에 들러 바카스를 구매한다. 이전 정밀점검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무상으로 차량을 점검해주신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국산차는 어디서든 저렴하게 정비할 수 있고 잘 모르면 그냥 공임 날아가면 만사 오케이다. 하지만 수입차는 정비소마다 공임 편차도 크고 다루는 곳도 국산차만큼 많지 않아서 단골 정비소 하나 정도는 뚫어주는 게 좋다.
좋다. 좋은 정비소를 오래 다니고 싶다면 나도 좋은 고객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짜 이거 저번에 점검했었는데 네. 무상으로 해주셔가지고 감사해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번에 그 전화로 예. 엔진 오일이랑 연료 필터 아, 갖고 오셨다고? 네, 예.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는 김에 타이어 위치 교환도 좀 하고 싶고요. 이거 락볼트를 그래서 그 찾아서 저도 이거 가져오긴 했거든요. 4558. 네. 도로 4518. 같이 마크하면 되겠네요, 이거. 네. 볼트는 갖고 오신 거고, 예. 일반 볼트로. 그리고 이쪽인가? 여기가 받치는 게 이게 바지? 네, 그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연료 필터, 네, 그리고 이거는 오일 필터. 오일 필터. 에어 필터는 그냥 저번에 바꿔서 한번 아, 털어주고, 엔진을 락볼트 교환, 타이어 네. 위치 교환. 그렇게 하고 이게 무슨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요즘에 한번 네. 봐달라. 예, 요즘에 이거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걔가 터져서 컴퓨터가 사망하는 경우가 네. 종종 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확인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에서 항상 앉아 계세요? 네. 결제금액 6만원. 예. 차상태 양호. 네. 연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연료 유입된 거 전혀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택하세요. 정비를 모두 마치고 나왔다. 다행히 ECU 경유 유입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6가지 항목을 점검한 총 공인 비용은 6만원. 아마 엔진오일 3만원, 연료 필터 3만원, 나머지는 무료로 해주신 것 같다. 아니면 연료 필터 2만원, 위치 교환 1만원이거나. 잘 되는 정비소는 다 이유가 있다. 매번 가격이 너무 저렴해 깜짝깜짝 놀란다. 이번 정비에 든 총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명 국산차 공입나라 이용할 때보다 비싼 가격임은 맞다. 제네시스 쿠페 엔진오일 교환할 때 공입나라 기준 총 소비 금액이 4만원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인플레이션 전이라 훨씬 저렴할 테니 지금 기준으로는 5만원 정도 들겠다. 동급 차량인 BMW 4 시리즈가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7만원이면 유지비 폭탄이라고 하긴 어려운 수준이다. 물론 에어필터는 이번에 교체하지 않았지만 TTF 제품을 이용하면 두 가지 모두 구매하는데 2만원 정도면 되기에 엔진오일 교환을 여전히 7만원대에 할 수 있다. 국산 가솔린 탈 때는 5,000km마다 갈아줬지만 BMW 디젤은 1만 km에 한 번 갈아줘서 오히려 엔진오일에서만큼은 국산 가솔린 탈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거기에 디젤이라 기름값도 저렴하고 연비도 좋아서 정비비에서 차이나는 금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디젤이라도 국산 디젤보다 BMW 디젤이 연비가 훨씬 좋다. 내 420D의 경우 실연비가 18km/L에 육박한다. 2023년 11월 23일 국내 유가 기준 420D는 1km당 89원이 소비된다. 반면 내가 탔던 제네시스 쿠페 2.0은 실연비 8.29km/L로 1km당 199원이 소비된다. 내가 1년에 15,000km 이상 타니까 1년에 기름값만 165만원이 차이난다. 제네시스 쿠페는 정비 안하고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정비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수입차가 정비비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1년에 165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엔진 고장나면? 미션 터지면? 이건 젠쿱이든 BMW든 관계없이 중고차 타는 입장에선 폐차를 하건 감가 감안하고 팔아버리건 재앙인 수준이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과 미션이 그렇게 쉽게 고장나지도 않는다. 거기에 꾸준히 관리까지 잘해주면 수명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 인터넷 찾아보면 고장 없이 잘 타고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수입차 정비비 폭탄 맞아서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훨씬 찾기 어렵다. 잘 타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타고 있고 크게 고장난 경우는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주목받게 되니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낮은 확률이라도 나에게 당첨되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수입차는 폭탄이다 라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퍼나른다. 일종의 휴리스틱 이론이라는 의견이다. 물론 나에게 아직 문제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러다 나도 정비비 폭탄 맞게 되면 수입차는 역시 정비비 폭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수도 있지.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끝까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맞을지 아니면 내 생각이 틀려서 내가 정비비 폭탄 맞고 괴로워하게 될지 사실 나도 궁금하다. 아 그리고 ECU 경유유입 이슈에 대한 내 의견이다.
이 건 자체는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문제 있는 사람들만 글을 올리지 잘 타고 있는 사람들은 글을 올리지 않으므로 디퍼런셜 기어 누유급으로 흔한 증상은 아닌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앞유리에 돌빵이 생겼다. 그것도 2개나. 사실 1개는 사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미처 보지 못했다. 지금껏 여러 자동차를 타면서도 단 한 번도 돌빵으로 인한 유리 파손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중고차 구매하며